자, 우리가 서비스하고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알아봤고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한 내용들 자꾸 반복하면서 자, 한번 익숙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소스와 매니페스트 알아볼 텐데요. 리소스가 뭐예요? 리소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거를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 밑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을 매니페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매니페스트를 먼저 보면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걸 한번 가서 보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에서 자, 지금 제가 일단 닫아놨는데요. 자, 마이 액티비티 또는 마이 인텐트를 볼까요? 자, 마이 인텐트라고 해서 우리가 인텐트 실행하던데 한번 가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열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해봤던 것처럼 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보이는데 자,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태그가 제일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앱에 대한 등록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속성들이 뭐예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으로 시작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기본 API에 들어가 있는 속성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하면 앱을 설치했을 때의 기본 아이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 런처라고 하는 게 그 안드로보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있는 아이콘 있죠. 자, 이런 거. 그런 아이콘 모양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기본 아이콘으로 넣겠다는 거고요. 레이블은 여러분의 앱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앱 네임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앱의 이름이 됩니다. 아까 거기 매니페스트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국어를 처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values라고 하는 폴더를 자, values 예를 들면 KO, K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각각의 나라별로 그죠? 로케일이라고 하죠. 로케일별로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자, 그 단말의 로케일 설정이 만약에 한국어다 그러면 그게 뜨고요. 영어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자동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국어 지원이라고 할 텐데요. 다국어 지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RES 밑에 있는 폴더를 정의를 하는 방식이다. 방식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레이아웃을 단말을 돌렸을 때 가로 방향으로 돌렸을 때 처리하는 거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또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자,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 말고 레이아웃 줄긋고 랜드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면 랜스케이프 모드 가로 방향 모드로 별도의 액티비티 main.xml 같은 이 파일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레이아웃 랜드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XML 내용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그러면 랜스케이프 모드일 때는 얘가 아니라 레이아웃 랜드 밑에 폴더 밑에 있는 애를 로딩을 해서 그 형태로 화면을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게 여러 개의 병렬 리소스 로딩이라고 해서요. 리소스 중에서 똑같은 레이아웃이지만 상태에 따라서 그 폴더에 그 상태에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정보를 갖다 쓴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매니페스트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이런 정보가 있고요.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액티비티 뭐예요? 화면이죠. 자, 첫 화면이 메인 액티비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인텐트 필터 있네요. 우리가 리시버, 자,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 할 때 어떤 인텐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걸러주는 게 인텐트 필터라고 했는데, 메인 액티비티, 첫 화면으로 보이는 액티비티도 인텐트 필터가 있네요. 그죠? 보니까 액션 정보에 메인이라고 돼 있고, 캐티고리에 런처라고 돼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속성이 인텐트 필터로 들어가면 이게 메인 액티비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이렇게 추가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정보를 잘라서 여기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 이 앱을 실행했을 때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메뉴 액티비티가 뜨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요게 메인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게 어떻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보다 자, 요게 메인 액티비티를 지정하는 속성이고 앱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첫 화면을 메인 액티비티로 지정해서 걔를 딱 띄워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use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를 자, 보면 이렇게
태그, 추가할 수 있는 태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중에 메타데이터니, 유지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쓰게 됩니다. 쓰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의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이 앱의 구분자인 패키지 이름을 지정하는 내용도 있고, 권한을 등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과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인 액티비티나 서비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등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액티비티 중에서 첫 화면에 뜨는 메인 액티비티는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리소스를 좀 볼까요? 리소스는 RES 폴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쓰면서 보시면 됩니다. assets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asset은 원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을 때 assets라고 하는 데다 저장하고 앱에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라고 하는 것과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assets를 쓰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리소스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리소스를 갖다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롤리팝 스타일, 킷캣 스타일 이런 것처럼 플랫폼마다 화면에 있는 버튼이 모양이 약간 달라져요. 그거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스타일 지정하는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 스타일을 직접 건드리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얼러트라고 하는 스타일을 주면 대화 상자로 뜨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매니페스토와 리소스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점점 앱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시고 만들어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트라고 하는 거와 대화 상자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토스트라고 하는 거 뭐예요? 토스트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 간단하게 보였다 없어지는 메시지가 토스트인데요. 이 토스트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기본 토스트 모양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스트가 보여지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토스트가 보여지는 모양을 이렇게 아예 바꿀 수도 있어요. 아, 회색으로 된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예쁜 모양으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잠깐 보였다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그렇게 입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 토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동작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대화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대화 상자는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었을 때 아, 이거 하시겠습니까? 라고 띄울 일이 많겠죠. 그래서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띄우는지 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대화 상자 하나 딱 뜨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형태로 한번 기능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는 파일에서 close project라고 하면 자, 없어지고 자, 퀵 스타트 화면으로 돌아가자.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눌러서 만들어 봅니다. 자, 마이 다이알로그라고 해서 자, 대화 상자를 만드는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자, 화면에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가 뜨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떴죠. 자, 여기 있는 텍스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고요. 버튼을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했던 것처럼 텍스트는 여기다가 자, 대화 상자 띄우기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요. 온 클릭 속성으로 가서는 자, 여기다가 온 버튼 1 클릭트 라고 넣고 자, 메인 액티비티 .java로 가서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대화 상자를 띄워줄 건데요. 자, 대화 상자는 alert dialog라고 하는 걸 쓰면 여러분이 별도로 아예 구성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띄워줄 수 있어요. 자, 그걸 먼저 해볼 겁니다. 일단 앱을 만들 때 대화 상자를 일단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띄워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lert dialog는 어떻게 만드냐? 자, alert dialog라고 해서 하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 alert dialog라고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어 줄 때는 build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빌더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빌더는 new alert dialog builder 라고 해서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는 컨텍스트 객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컨텍스트 객체를 this라고 하면 이 액티비티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위에서 띄워줘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빌더라고 하는 거에는 자, set tit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화 상자의 위에 타이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내라고 한번 넣어보면 안내라고 하는 타이틀이 보여준다는 거고요. builder.set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대화 상자에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 앱을 종료하기 전에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종료하시겠습니까? 말고 그 앞에다가 아이콘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set 아이콘이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대문자 R로 하면 이미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r.drawable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라고 하는 게 아이콘이고요. 밑줄 긋고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이알로그에서 보통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얼러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경고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면 경고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버튼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버튼은 자, builder.set positive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긍정 버튼이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예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new 자, 다이알로그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하면 좀 길게 가니까요. new onClick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소괄호 놓고 중괄호 엔터 치시면 자,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빨간 줄 나왔죠? 자,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Alt 엔터 키를 누르래요. 자, Alt 엔터 키를 누르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튼, 일반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뷰 밑에지만 이거는 대화 상자의 온클릭 리스너라서 밑에 있는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의 온클릭 리스너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빨간 줄 나왔죠? 이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가보시면 Implement Method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클릭되면 뭐예요? 이 버튼이 선택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요? 자, 토스트 메시지 하나 띄워볼까요? 자, 토스트 자,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자, 그래서 예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자. toast.length long이라고 하고 .show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버튼이 하나 대화 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예 버튼만 하나 넣은 경우를 볼까요? 그러면 자, 빌더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cre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대화 상자인 alert 다이얼로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이 다이얼로그 객체는 어떻게 띄워줄 수 있냐? dialog.sho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걸 하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실행을 해서 얘가 어떤 형태로 뜨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띄워주면 되겠죠? 자, OK 누르고 에뮬레이터 쪽으로 띄워서 동작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화면이 보이게 되면 버튼이 하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화 상자 띄우기라는 글자가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다 짐작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버튼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가 어떻게 뜨는지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죠? 앱이 실행이 됐고 대화 상자 띄우기 버튼 클릭했더니 자, 어떻게 뜨나요? 이렇게 뜹니다. 자, 안내라고 하는 타이틀 있고 아이콘, IC 다이얼로그 얼러트라고 하는 게 이런 아이콘이군요. 그 다음에 종료하시겠습니까가 메시지로 들어간 거고요. 예 버튼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거는 builder.set 네거티브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고 설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와 아니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토스트 메시지가 뜨게 되죠. 자, 그게 우리가 입력했던
이런 형태의 코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 자, 간단하게 대화 상자 띄워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 상자 띄우는 방법 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보면서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 위치나 아니면 모양을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도 자, 예 버튼, 아니요 버튼 뭐 이런 것들 자, 어떻게 집어넣는지 자, 그 책 보시면서 약간 수정해 가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서 서비스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화 상자 띄우는 거, 이 각각은 전부 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다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같이 봤고요. 점점 책을 나가면서 뒷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좀 더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사용 방식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